이제 잘하고 있어요. 그죠? 혼자도 잘해요. 자, 6세기의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신라의 진흥왕 파트입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다 써야 되는데 칠판 관계상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냥. 일단 진흥왕 먼저 나오는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증왕이라고. 예, 지증왕이라고 6세기 초반기에 있어요. 신라의 왕 중에. 이분은 왕호를 최초로 사용했어. 왕호. 그 이전까지는 칸호를 사용했죠. 뇌물말이 칸 할 때 칸. 칸호에서 왕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느 지역의 영향에서 어느 지역의 영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목사회의 영향에서 중국사회의 영향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이해가나요? 또 지증왕 때 잘 들으세요. 독도는 우리 땅. 그죠? 독도.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됐어요. 그래서 울릉도는 우산국이라고 그러죠? 독도와 함께 우산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된 것은 6세기 신라의 지증왕 13년.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출제할 수 있느냐? 제주도가 우리나라에 편입한 건 몇 세기 어느 나라? 4세기 백제의 근처거 왕.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편입된 것, 즉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에 편입된 건 몇 세기 어느 나라 무슨 왕? 네, 그렇죠. 6세기 신라의 그렇죠. 지증왕. 독특한 거는 서로 밭갈이를 시작했다. 그래서 우경이라는 기록이 최초로 나오는 것도 이때라고. 이거는 첫 번째 교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어렵더라는 반영이 많이 나와서 이제 쉽게 한다고 했죠, 오늘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풍왕. 버풍왕 쪽에 보면은 외울 때 되게 쉬워요. 자, 잘 보세요. 선생님 봐야지. 법흥 그래요. 법흥이니까 당연히 율령반포 이루어지겠죠. 율령반포하고 따라다니는 거 뭐죠? 공복제정이죠. 관료제도 정비하는 거. 율령반포와 공복제정 그랬고, 그 다음에 법흥 옛날에는 종교도 법이죠. 종교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법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예. 모공인, 불교공인. 근데 다른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수영과 공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신라는 수영은 벌써 100여 년 전에 했는데 공인되지 않다가 이때 2차돈이라는 귀족의 순교로 공인이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불교가 수영만 되고 신라 사회에 공인이 되지 않은 건 그만큼 귀족 세력이 강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왕권이 약했다 그런 뜻인데, 예, 왕권을 도와주는 왕권 편에 선 귀족 세력이 2차돈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2차돈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왕권이 강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불교가 공연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불교 공인은 사상 통일을 의미합니다. 고대 국가의 사상 통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버풍왕의 이러한 내치에 힘입어서 드디어 진흥왕 때 엄청난 정복 사업을 한 가장 공헌도가 큰 조직이 있어요. 원래는 민간 조직이었는데 이거를 국가 조직으로 바꿨거든요. 예, 화랑도 조직입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그래서 화랑도 조직을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 국가 조직으로 개편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은 상상 속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예. 가만 있어. 고구려는 좀 좁게 그려도 돼요. 예, 6세기 고구려는 6세기 여기는 고구려 그리고 이제 백제와 신라가 맹활약을 합니다만은 백제는 깨지고 신라는 발달을 해서 전성기가 되죠. 자, 요 파트너 예, 성왕과 진흥왕의 파트너 아까 잠깐 했죠. 예. 자, 진흥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흥왕. 요것도 6세기예요. 6세기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워낙 길어서. 자, 6세기 진흥왕. 그야말로 진흥시킨 왕, 신라를. 일단 정복사업 크게 벌립니다. 그래서 정복사업이 신라는 정복사업을 누구하고 손을 잡고 했어요? 백제하고. 예, 손을 잡았어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왜냐? 언제부터 손을 잡았냐? 5세기의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전책부터 둘이 손잡았어요. 그거를 여제동맹이라고 그래요. 여제동맹. 그러면 자, 여제동맹이 5세기의 남진정책에 의해서 맺어진 이유는 백제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신라를 끌어들임으로써 고구려를 같이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힘이 보태지겠죠. 고구려하고 싸우는 힘이. 그 다음에 서기 400년 사건을 봤을 때 고구려의 속국에 불과했던 신라가 어떻게 고구려를 배신하고 백제와 손을 잡았을까요? 하는 게 궁금하지요.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립하고 싶죠. 그러니까 고구려를 대적할 수 있는 강한 세력과 손을 잡아야지만 고구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나제 동맹이 성립되는 게 5세기예요. 그게 6세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고구려를 공격을 했어요. 한강변을. 그 당시에 한강변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변을 연합세력이 공격을 해서 석권을 하고 계약에 따라서 한강 상류는 신라가 갖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약속을 하고 싸워서 이겨서 실제로 그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진흥왕 때 첫 번째 한강 상류 지역을 가졌겠죠. 한강 상류 지역 점령. 이쪽이 상류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진흥왕이요. 가만히 밤에 생각해 보니까 하류 지역마저 신라가 차지하면 엄청난 평야지대에 중국과 백길이 트이죠. 이해 갔나요? 여기가 더 좋아. 그래가지고 진흥왕이요 머리를 썼어요. 백제군이 연합군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고구려의 군대 복장을 신라군한테 입혀가지고 밤에 연합군인 백제 진영을 쳤어요. 진흥왕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죠? 진흥왕의 배신 사건.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을 해서 백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합국이 배신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백제는 신라와의 관계를 끊고 다시 고구려와 연합하게 되는 게 여제동맹이에요. 여제동맹, 고구려 백제동맹. 그러니까 여제동맹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리 강력한 발달하고 있는 신라라도 진흥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약화될 수 있겠죠. 그죠? 보세요.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었다. 신라의 배신으로. 근데 진흥왕이 죽었다. 평범한 왕이 즉위했다. 그러면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겠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살 방법은 바다 건너 중국과 손잡는 거죠. 그래서 중국 통일왕조인 당나라와 손잡고 나당 동맹을 맺어서 여제 동맹을